네,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다양성 훈련 온라인 이론 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2강을 얘기할 텐데요. 사회적 특권과 억압이라는 용어 이야기할 거고, 포함이라는 언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인권의 3대 정신을 설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다양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저는 인권을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인권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과 실천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인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권의 3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인데요. 지금 3대 정신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하나 더 있는데, 라이시떼라고 해서 이것이 정교 분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세속주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둘 다 완벽한 해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전에 종교의 영향을 많이 인간들이 받았을 때 인간들끼리의 계약된 사회를 만들었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간들끼리의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가장 인권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대 정신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요즘 사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 보면 이것이 3대 정신처럼 하나의 정신으로 여겨졌어도 좋았겠다. 매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게 강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주 보수적인 하나의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아주 극우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극우적인 메시지를 많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3대 정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했고요. 다시 3대 정신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권이라고도 했고 평등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이 자유권은 우리가 탄압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간을, 시민들의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고 국가가 그거를 탄압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인권이라고도 하고 웰빙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 이 사회권은 국가가 인간을 탄압하지 않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잘 살게, 사람답게 살게끔 해라, 그것도 보장해라라는 게 이제 사회권이고 평등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애는 사실 얘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여기까지 사실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다양성의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박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애도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든 개념 중에 하나지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감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박애의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3대 정신인데, 안타깝게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잘 보호하자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유에 대한 것만, 자유권만 굉장히 비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죠. 처참하게 평등과 박애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금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쭉 이어지고 있던 건데, 왜냐하면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의 결합, 우리들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됐을 때도 이것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그러한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면서 돈 중심으로 이러한 계약들이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도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는데, 남성 중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가 많이 논의됐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평등과 박애로 가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자유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회가 개입하려고 하냐? 있는 사람들이 집 많이 사고 비싼 데 살고 우리 자녀들 교육 많이 시켜서 좋은 데 보내려는 게 뭐가 문제냐? 경쟁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마치
독재만 안 하면 다 민주주의인 것처럼 평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평등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없어버리는 것, 자유에 대한 논의로 계속하고 있죠. 이 자유를 조금 줄이고 더 평등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 빨갱이 공격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형평성 얘기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면 된다. 같은 날 시험 쳐서 경쟁으로 승부 보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그리고 수능 시험, 공무원 시험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 보면 항상 공평한 거다. 누구나 그 시험 칠 기회는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날 한시에 시험을 치더라도 경제력,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 경제력이 가장 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과정이 평등하지 않고 또 결과물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회 하나가 평등하다라는 거 가지고 형평성 얘기로 형평성이 보장되는 거, 거기까지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려고 하면 공산주의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어포머티브 액션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여성에게 30% 할당이 있어야 된다. 장애인 3% 뽑아라. 이런 것만을 가지고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을 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결과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걸 조금씩 맞추려고 하는 것을 역차별이다, 공산주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조건에서도 평등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적인 평등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박애 정신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사회가 된 현재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처참한지, 불행한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3박자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시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관점과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교차하는 권력, 사회적 특권과 억압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건 1교시에서 설명했지만 사회적 특권과 억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차하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한 사람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서 특권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억압 그룹에 속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특권과 억압이다 얘기할 때는 이제 프리빌리지와 오프레션이다, 이런 이제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로 주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외모, 지역,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얻어내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쟁취할 수 있기보다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권과 억압 그룹을 설명할 때 제가 이 두 가지 지표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회적 특권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것이 아니라 억압 그룹에 속한 사람보다 사회적 자원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자원이든 네트워크든 그런 성공이라는 것에 다가가기 한 발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요건에 더 가깝다, 접근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신의 특권을,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 의한 특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는 거예요. 아예 타석에 들어서는 데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루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2루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3루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3루에 태어나면 뜬공을 친다든지 번트만 쳐도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홈으로. 그죠? 근데 내가 타석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이 타석에 들어와서 득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홈런밖에 없죠. 1루에 친 사람은 장타가 나와야 되고 2루에 서 있는 사람은 단타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3루에 태어난지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그런 줄 안다는 거. 접근성의 용이함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력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에
차이입니다. 그래서 특권 그룹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이 기회들을 보장받고 자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누리는 반면 억압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기회들을 많이 계속 박탈당합니다. 다음은 인정인데요. 인정은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애를 스스로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과 자기애라는 것은 밖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부적절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혼자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인정이라고 우린 얘기하고 그것이 자식이 자신을 향한 감정과 자존감, 자긍심과 굉장히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개인의 실천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의 파트가 또 다양성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 포함입니다. 이 권력과 사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용어가 포함인데요. 누가 이 사회에 포함되고 있는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비교해 볼 단어로 포용은 지금 한국 정부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포용사회, 포용 중심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용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게요. 포용은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죠? 그런 뉘앙스가 실제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 포용과 비교해서 포함은 위계나 권력이나 위력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로서 공동체원으로 존재한다는 게 포함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함을 더 좋은 단어로 기억해 주시고 포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의를 드리기보다 이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포함의 단어가 어떤 뜻인지 어떻게 실천이 돼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포함되는 땡땡 만들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땡땡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연습 문장들을 통해서 계속 넣어볼 거예요. 모두가 포함되는 가정 만들기, 모두가 포함되는 학교 만들기, 모두가 포함되는 교실 만들기, 모두가 포함되는 마을 만들기, 모두가 포함되는 국가 만들기. 그러면 이 포함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번, 먼저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포함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배제, 소외, 따돌림, 왕따, 폭력 이런 개념들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그런 게 없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되려면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청소년이에요. 또는 청년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너 엄마 아빠 말한 대로 해.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대학도 못 가고 사랑고시 못해. 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내 삶을 만들어갈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우리 가족의 온전한 동등한 평등한 구성원으로 포함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엄마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혼자 다 해야 돼.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함됐을까요?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함되고 있는 걸까요? 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는 가족을 만든다는 거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교실 그리고 학교가 모든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포함되는 교실을 만든다는 거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 제일 잘하는 애만 좋아해. 얘 반장도 시키고 의사결정도 얘를 통해서만 해요. 다른 학생들, 다른 반의 구성원들 제대로 포함되고 있을까요? 그 다음, 힘이 센 사람, 싸움 제일 잘하는 애,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 학생을 통해서만 우리 학급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생기고 예쁜 애들 얘기만 해요. 외모 얘기만 하고 외모가 그 기준에, 획일적인 미적 기준에 맞는 아이들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놀림을 당하거나 의사결정에 배제되고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왕따도 폭력도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이, 모든 구성원이 이 교실에 포함되고 있을까요? 다음, 모든 마을이나 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라는 거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우리 사회에, 우리 동에, 우리 구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휠체어 이용인들이 모든 버스를 탈 수 있나? 모든 전철역에 엘리베이터는 있나? 모든 건물에 상가에 턱이 있어서 진입할 수 없는 곳은 없나? 점자 블록은 잘 되어 있나? TV를 보는데 자막은 나오나? 수어 통역은 나오나? 항상 성소수자 배제적인 용어만 마을에든 언론에든 써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은 조금 세부적인 걸로 가져왔어요. 저희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화장실 생각해 보시면 성인 중심의, 비장애인 중심의 성별 이분법적으로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획일적으로 성별 이분법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화장실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 이용인들 진입을 할 수 없는 화장실도 많고요. 또 아동들, 영유아들 변기 사이즈 때문에 이용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이며 우리 사회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작은 사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성교육에 모두가 포함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학교 일선에서 또 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서 아직도 금욕이나 순결 교육을 해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절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자기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또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나이대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성소수자도, 장애인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몸과 젠더 섹슈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존감과 자기애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과 이 사회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교육들을 할 때 과연 모두가 포함된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함되는 가족, 학교 교실, 그리고 마을과 이 사회에 내가 산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다양성과 인권을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항상 남의 거니까 여성을 위해서다, 성소수자를 위해서다, 장애인을 위해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싫고 불편하고 내 거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모두가 포함되는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기회로 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 사회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나의 인종, 민족, 성별 정체성 또 학업, 학력, 경제력, 외모, 장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나의 감정, 나의 삶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상상이 열릴 때 인권과 다양성이 내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시간의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양성은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나 머리에 구상하시고 이것을 댓글로 피드백으로 남겨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두가 포함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